시범 경기를 직관을 하고 왔는데 김성현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물론 이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기점으로 해서 문현빈 선수랑 좀 많이 비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뭐 하나이글스 팬이기도 하고 문현빈 선수를 굉장히 사랑하는 입장에서 동나이때, 그러니까 22세, 21세 뭐 동나이때 시즌의 문현빈 선수는 그 누구랑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김성현 선수와의 비교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난 시즌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에 나이 생각하지 않고 김성윤과 문현민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시즌을 보냈냐고 하면 당연히 김성윤 선수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현빈뿐만이 아니라 하나이글스는 오재원 선수도 있잖아요. 컨택형 좌타자들이 김성윤 선수 같이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성윤 선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벌써 이제 9년 차가 된 선수고요. 지난해가 커리어 하이였어요. 27살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127경기에 나섰고요. 타율은 3할 3푼 1리, OPS가 0.893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김성윤 선수는 홈런을 아주 그렇게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OPS가 0.893,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김성윤 선수가 눈야구가 된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 선수가 체구가 작은 것에 비해서 하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생각보다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베이스 더 갈 수 있는, 장타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제 본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WRC 플러스가 146.2.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 라이온즈 타자들은 OPS가 아무리 높아도 WRC 플러스가 조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김성윤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눈야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루툴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지표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WAR도 5.5를 기록하게 됐었고요. 이 선수의 지난 시즌은 굉장히 눈부셨는데 커리어 처음으로 볼넷 퍼센테이지가 삼진 퍼센테이지를 앞지른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석에 서면 삼진을 거의 잘 당하지 않으면서 볼넷을 잘 얻는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2024 시즌이랑 비교를 하면, 물론 김성윤 선수는 2024 시즌에 굉장히 적은 경기밖에는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2024 시즌 김성윤 선수의 삼진 퍼센테이지는 18%였어요. 홈런을 아주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18%는 결코 이제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삼진을 좀 제법 당하는 선수였는데 25 시즌에 완전히 다른 선수를 변모를 하게 됩니다. 10%로 삼진율을 기록을 하게 됐어요. 거의 2배가량 성장을 이뤄냈다는 거고, 본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고초에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볼넷 퍼센테이지는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9.7% 정도의 볼넷 퍼센테이지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2025 시즌에 12.1%까지 볼넷 퍼센테이지를 늘렸습니다. 문현빈 선수의 그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문현빈 선수는 25 시즌 삼진 퍼센테이지는 13.9%. 문현빈도 굉장히 낮죠. 이 선수의 3년차 시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문현빈 선수의 성장세도 굉장히 좋습니다. 볼넷 퍼센테이지가 6.4%인데 저는 문현빈 선수가 굳이 볼넷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6.4%는 조금 적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문현빈 선수의 경기를 보면 하이패스트볼에 삼진당하는 그런 빈도만 조금만 줄여도 이 볼넷 퍼센테이지를 한 8%까지만 끌어올려도 거의 리그 최강급의 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윤 선수로 돌아와서 25 시즌 도루 개수는 26개였고요. 성공률도 78.8%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룰상에 나갔을 때도 투수들을 괴롭힐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판타지적인 선수죠. 삼진을 잘 당하지 않고 볼넷을 잘 얻어내는데 나름의 장타력도 갖추고 있고 출루율도 뭐 출중한 데다가 나가면 도루도 하는데 그 성공률이 거의 80%에 달한다. 이런 선수는 참 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현빈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재원 선수도 이런 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난 시즌 이 김성윤 선수의 하드히트 비율, 계속 김성윤 선수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선수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즌 하드히트 비율이 17.9%였는데 이 또한 이제 커리어 하이입니다. 이제 본인이 하드히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컨택 스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선수의 땅볼 비율이에요. 역시 땅볼 비중이 증가를 했습니다.
58.5%였고 이제 커리어 하이였는데 지난 시즌 직전 시즌과 비교를 하면 라인 드라이브 비율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땅볼 비율을 상당히 높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1, 2간 쪽 그러니까 당겨치는 비율이 조금 늘어났나라고 유출을 해서 살펴봤더니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BABIP가 일단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24 시즌에 3할이었는데 2025 시즌에 3할 6푼 4리 굉장히 높아졌죠.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선수의 하드힛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1, 2간을 뚫어내는 타구들의 상황이 그런 경우의 수 굉장히 많아졌어요. 실제로 1, 2루간 그러니까 당겨치기 타구의 비중이 33.6%였습니다. 24 시즌 대비해서 5%포인트가 상승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본인의 포커스 자체를 1, 2간 땅볼 타구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 방향성 그렇게 타격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5 시즌 컨택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포심 컨택 비율이 92.4%인데 이게 직전 시즌과 대비해서 거의 10%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해서 직구를 던진다고 해서 이 선수를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변화구 컨택률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투심 페스티벌, 그러니까 변형 페스티벌에도 상당히 잘 대처를 하는 모습이었죠. 무려 24 시즌에 비해서 18%포인트가 오른 93.1%니까 사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포심을 던져도 투심을 던져도 땅볼 타구를 만들어내서 결국은 강한 타구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거고 커브에 대한 대처도 너무 좋았습니다. 89.5%였고요.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 할 것 없이 모든 구종의 컨택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모든 지표들이 24 시즌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타자들이 1군 무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물론 우타자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포심은 잘 친다. 빠른 공은 잘 치지만 변화구의 대처가 안 된다. 1군에 올라왔을 때 1군 레벨의 변화구를 잘 치지 못해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변화구를 의식하다가 포심에도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김성윤 선수는 9년 차에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한 것으로 보여요. 상당히 부럽기도 하지만 또 우리 선수들이 이런 김성윤 선수 같은 사실 홈런을 치지 못하는 선수가 괜히 몸을 키워서 비거리를 늘리려고 하는 건 사실은 KBO 실정에는 특히나 이런 체구가 작은 좌타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성윤 선수의 이 접근을 우리 잘 좀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선수가 좌투수 상대 약점도 완벽하게 극복을 했죠. 커리어 전체로 보면은 좌투수에게 아주 약하다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2024 시즌 좌투수 상대 타율이 7푼 7리밖에 안 됐었거든요. 25 시즌에 좌투수 상대 타율을 2할 8푼 3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투수에게 더 강한 거는 맞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좌투수 상대로도 전혀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김성현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도 있었고 지난 시즌 생각하면 실제로 제가 이 선수에 대한 이미지화했던 것들을 지표로 찾아보니까 좀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고요. 또 좋은 좌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하나이글스에도 좋은 유망한 좌타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선배들을 본보기 삼아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